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세계 경제 뉴스와 크립토 시장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보시다 보면 매크로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코인 360에 나와 있는 이 가격보다 조금 밑으로 하회한 건 사실이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서서 이제 여름 쪽으로 가면서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분명히 펼쳐질 거고,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마 시장으로 돌변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번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일단 뭐 이더리움도 3,000달러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3,100달러, 요 3,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게 현재 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미디어에는 금리 인상, 미국에서 이제 뭐 0.75%의 금리 인상을 6번에 걸쳐서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가 금리가 3.5라고 이제 연준에서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대폭락이 올 거야. 금리 인상을 하니까 리세션이 올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를 중단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 되고, 저 이제 중간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의 방향성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이거는 각자 개인의 이제 판단인 거고, 어저께 이제 제가 오후에 댓글을 봤는데 와지오 X가 뭐 두바이로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지오 X CEO랑 공동 대표분 이 두 분이 뭐 식구들까지 데려가가지고 두바이에 이쪽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뉴스를 보고 이해한 건 뭐냐면, 거점을 두바이로 옮긴 거고, 그리고 인도 내에서 이제 진행하던 여러 가지 사업은 그대로 이제 진행을 지속적으로 시킬 거고, 온라인으로 다 모든 것을 그냥 조직을 그냥 할 거다, 컨트롤 할 거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70개의 어떤 인도의 거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거다, 뭐 변동사항이 크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 부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바이로 요 근래 여러분들 아시나요?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올 초도 그렇고 FTX부터 해가지고 바이낸스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자, 그리고 FTX, 두바이, 뭐 앵커리지, 크로스타워 이런데, 그러니까 네임드 있는 거래소들만 지금 두바이 쪽으로 지금 진행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와지오 X란 이 거래소가 인도에 국한된 거래소가 되지 않을 거란 얘기고, 또 하나는 두바이의 거점을 형성했다는 얘기는 오일머니의 유동성을 공급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맞죠.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근데 그 배후에는 바이낸스라는 거대 거래소가 껴있고, 와지어 X가 인도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라는 거는 이번에도 아마 그 사실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구글 트렌드를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폭락할까봐 겁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 심리를 그대로 그냥 건드리는 거고, 사람 심리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대출 받으셔가지고 또 투자를 또 많이 하신다고요. 대출 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누군가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분들은 아마 2만 달러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2만 달러까지 갈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폭락할까봐 이런 심리가 지금 시장에 되게 팽배하고, 그래서 어쨌건 좀 전에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12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봐도 최저예요, 지금. 사람들 관심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테조스 21일 날 해커톤이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보안에 관해서 신경을 지금 쓰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해커톤이 뭔지는 아시죠? 자,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정책하고 이제 EU 정책하고 이제 방향성을 보려고 하는데,
JP모건이 이제 한마디 쓱 남기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EU가 러시아를 오일에서 이제 밴시키면 이 오일가가 크루드 오일이겠죠. 185달러까지 상승할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일가하고 천연가스가를 봤는데 오일가가 4% 떨어졌고 천연가스가 8%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계속 이어진다면 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시나리오도 한편으로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마 진짜 중요할 텐데, 자 여기서 아마 뒤통수 칠 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마린 르펜 이제 조만간 이제 투표가 진행이 돼요. 24일 날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프랑스 대통령이 결정이 될 거고 EU의 정책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러시아 오일에 관해서 뭐 천연자원에 관해서 금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5월 초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러시아하고 다시 어떤 그 분쟁이 심각하게 만약에 간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중간에 계속 상승은 못하고 중간에 좀 하락을 만들어낼 분명히 어떤 그 논쟁거리가 분명히 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5월 초에 EU는 확실한 방향성의 정책을 결정할 거고, 지금 보면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거대로 마크롱이 엄청나게 우세하죠. 거의 뭐 10% 가까이 우세하고 마린 르펜이 45.5%. 근데 뭐 선거라는 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막상 뚜껑을 끝까지 열어봤을 때 뭐 어떻게 나올지 그건 모르죠. 그래서 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마이클 반데 포페 이분이 이제 인컴샤크라는 분보다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능력치가 좀 약간은 부재한 것 같은데, 이분도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42,200달러 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또 미온적인 조정과 43,000달러대까지 또다시 이번 달 말까지 도전은 할 거야. 그래서 뭐 수직으로 화끈하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추세는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보다는 나을 장세가 있을 거야 라고 이분은 또 오늘도 새벽에 언급을 또 한편 했고, 도지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뭐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인수합병한다 라는 얘기가 불거졌었는데, 트위터 여기 그 주주 중에 사우디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그분들이 반대한다라는 얘기인데, 10일 후에 앨런 머스크가 그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나 할 거다. 근데 보통 이런 거대 회사를 매입을 할 때 프리미엄까지 껴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일 후에 실제로 거액을 지급하서라도 만약에 이 트윗을 100% 지분을 인수한다면 이거는 사실 도지코인한테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엄청나게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얘기고, 중장기적으로 아마 앨런 머스크가 이 크립토커런시에 관한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도지코인은 아마 계속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볼 확률이 높아요. 저는 도지코인 괜찮은 장투하기에도 괜찮은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동전 코인 중에도. 그리고 BTC 퓨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역해된 숄더 패턴이야. 현재가 알트코인 마켓 캡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막 거침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장세가 없는 현재 상황이라서 많이 지치시겠지만, 뭐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와서 이제 잘 될 거야.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름 쪽으로 가면서 지금보단 나은 장세가 펼쳐질 거고, 진짜 위험한 거는 가을 무렵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무렵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여름께 피크가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익절을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추세가 진짜 강력하게 너무나도 빠르게 여름에 만약에 간다면 여름에 아마 100%다 익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미온적으로 가을까지 끌고 간다. 이 추세가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이 BTC 퓨엘이 언급하는 것 같이, 그러면
이게 좀 느려지겠죠.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익절을 분명히 해야 될 시즌이 반드시 와요. 이거는 뭐 25% 익절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00% 익절을 하고 잠시 좀 그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매크로 분석가의 대가인 어떤 그런 분이 월가에서 좀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좀 추세를 보면서 언급했던 걸 제가 그대로 이제 저도 이제 매크로적으로 대입을 해서 이제 저도 언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올해를 걱정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올해 겨울부터 내년이 진짜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왜 그러냐면 2022년 파종 시즌에 80% 이상 오를 수가 있다. 우리는 상승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생산자와 이야기를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비료 가격이나 전기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많이 상승하면 농부들이 농지를 확보를 많이 못해요. 농사 어떤 그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먹고 그런 거는 다 사실은 작년에 다 수확했던 게 저장고에 쌓였던 게 지금 풀리는 거고 올해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농사를 못 졌어요. 세계 곡창지대고 40%의 곡물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 여파가 내년에는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지 않을까. 리세션을 동반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자 이건 뭐 추론일 수밖에 없지만 나스닥이 지금 현재 13,600 정도인데 이게 2만 달러 그러니까 2만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구간이 올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대폭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나스닥과 거의 지금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크립토 시장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실제로 여기까지 간다면 엄청난 거품이기 때문에 자 추후에는 리세션이 반드시 올 거다. 대폭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 다가온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XRP 단기적으로 500일선과 200일선이 교차했다. 예전에 크게 급등을 하고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소송을 당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500일선과 200일선이 교차돼서 크로스오버하는 시점이. 근데 XRP가 지금 현재 이 선을 맞닥뜨렸다. 그래서 큰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어떤 차티스가 이 얘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냥 여름까지 저는 열어두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게 어떻게 될까 당장 뭐 소송이 어떻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름이나 돼야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보면 피터 시프가 한마디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뱅크 오브 재팬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사해야 하는 경우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본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미국에서 훨씬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미국 경제와 달러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을 피터 시프 이분도 요즘에 계속 이제 급락이 올 거라고 이제 계속 분위기 조성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달러는 지금 인덱스가 101인가 하더라고요. 101을 찍었어요. 그래서 달러는 전강 그리고 후약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정강으로 가는데 연준에서 워낙 그 금리에 관해서 강한 기조에 관해서 어필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0.75%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0.5%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또 떨어질 거고 6번에 0.75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0.5%를 한다고 나눠서 한다고 해도 3번에 그치면 당연히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는 정강 후약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나스닥이 됐던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엔화는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이긴 하지만 오히려 달러하고는 반대 급부로 하반기로 갈수록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전약 후 강으로
요런 식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에서 뭐 물건을 사서 쓰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면도기 같은 거 그런 거 일본 뭐 제품 좋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준의 에반스 총재가 이제 무슨 언급을 하시냐면 중금리 이상 올릴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발언하거든요. 이게 사실 시장을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인지하셨겠지만 그래서 중금리 이상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중금리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중금리를 시장에서 그냥 안도하는 어떤 그 기조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확률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엄청나게 아마 상승하는 분위기가 올 거고 그때 익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정신 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폭락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일단 뭐 장단기 금리 역전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사실이고 그게 아마 진짜 리세션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연말에 바이든 행정부 자 뭐 선거가 있죠. 자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매크로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아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뭐 좀 시간이 흘러서 뭐 한 달 한 달 지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퍼즐의 정확성이 조금 더 이제 맞춰지겠죠. 그래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움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